소설가 최학 교수가 주관하는 이 채널은 현대소설의 올바른 이해와 소설 쓰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고품격의 문학 채널을 지향합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낙동강 대교를 건너자 버스는 갑자기 포장도로를 버리고 흙길로 뛰어들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설국에라도 든 듯 양쪽 차창이 눈빛으로 훤해졌다. 외관을 지나면서부터 먼 산 응달에 숨은 잔설이 희끗이 보이긴 했지만 이렇듯 온전한 적설이 강 너머에 남아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성주 16km 국도 옆 도랑가에 하얗게 선 이정표가 스쳤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어머니가 땅속으로 잠겨드는 모습을 본 뒤 나는 왜 갑자기 외가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제는 외숙 한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홈실이라는 마을을 찾아가고 싶었을까? 홈실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정말로 자갈들만 무성한 그런 흙길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입니다. 저 어릴 때 외갓집 갈 때도 돌길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왜 외갓집은 늘 그렇게 가는 길이 그러게. 그럴 건지 모르겠어요. 외갓집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산속에 들판 가운데 외딴 집으로 이렇게 있어야 맞아요. 또 외가다워. 맞아요. 그래야 거기 우리 허연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그림이 외가 가는 길이야. 어머니 장례가 끝난 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외가를 찾았다. 이전까지 우리 집은 외가에 갈 여비 하나 마련치 못할 만큼 가난했다. 대구에서도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산길 20리를 꼬박 걸어야 된다는 외갓길을 나는 꿈속에서만 그릴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오빠 언니가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내 어린 시절이었다. 너무 멋지다. 이쪽으로 놀자. 정원, 이게 정원, 정원, 일을 전환하다. 올라갔다. 아무튼 나는 대학 배지 옆에 상장을 붙인 채로 성주행 시외버스를 탔다. 10월 햇빛 속에 질펀이 흐르는 낙동강 줄기를 바라보고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면서도 나는 어머니 이런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침내 내가 찾아들 그 산골 동리에 어머니는 여느 시골 할머니 마냥 대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여기가 우리 외갓집인데 어떡하니? 아무도 없나? 사람이 안 사나 봐.
그래서 앉아서 할 일 없어가 여 앉아갖고 그거는 우리 토종 마늘, 코끼리 마늘인데 저건 꽃이 피어요. 저 위에 지금 보라색 꽃봉오리 맺었지. 저게 코끼리 마늘이라고. 하시면 문을 열게요. 네. 넣고 여기는 나무를 다 베버렸어. 그래. 그래 완전 집을 완전히 베려놔갖고 내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니까 뭐 나무가 있잖아. 이것도 자르려 그런가 보다. 혼을 내놨. 즉배. 외숙은 막 안채 대도를 내려서던 참이었다. 나는 첫눈에 당신이 이 세상 내 어머니 형제임을 알았다. 어머니보다 훨씬 연로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눈 가장자리, 입모습이 어머니의 그것과 한 틀의 찍은도 똑같았다. 거의 직감적으로 외숙도 날 알아봤다. 저래기 대문은 그렇게 짓고 안 그러면 성공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거 기름칠하면 재수 선생님 집 전집이 그게 경매 나와 있는 게 120만 원이 나와 있다. 아 그래. 그리고 관찰 있잖아. 현재 한 편이 12만 원씩으로 내놓고 있어. 아 그래? 그 어디서 얻는 또 내놔. 그런 거 그래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걸교로 다닐 때 그 제사할배가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이 이제 친필로 쓰다가 중간에 그 책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필체가 달라져. 이 회화나무를 모르죠? 네, 말만 들어봤어요. 이거 과거 시험 치려면 이 나무가 꼭 있어야 돼.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내가 어릴 때 봤는데 예, 어른들 문집을 만들려면은 예. 와서 이제 나무에 목판을 해갖고 그걸 이제 찍어내는. 근데 한서를 보면은 되게 표지가 노랗잖아요. 이거에 열매를 따갖고 이거를 가마솥에다 끓여서 예. 표지 물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서원이나 큰 서당 앞에 가면 대나무가 꼭 한 그루씩 있어. 그러니까 회화나무. 회화나무. 그래서 원래 요게 회화나무. 선비나무라 그래서 선비나무. 선비나무. 선비들 발걸음이 그치는 날이 없었어. 하루 이틀을 묵고 가는 이도 있었지만 대개는 한 달, 두 달 글을 읽다가 갔지. 내 외할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터높았단다. 생전에 어머니는 즐겨 이 서당을 자랑했다. 교수님 어머님이 계시던 곳, 교수님 어머님과 그 어머니의 어머님이 사시던 곳. 할머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막 묻어나는 장소네요. 1919년이거든요.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를 나무 다 베버려. 이게 거리가 이거 잘 갖고 놨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싹 다 베버리고 막 그냥 뒤 흩어나가. 여 담이 다 있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속상하다. 속상하죠. 네.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 나도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와 석가래들이 내장 뺐다만 있어. 저 중에서 다 썩었어요 지금. 아이고. 이마루도 좋은데. 이걸로 그래 임시로 받쳐놨잖아 무너질까. 이거 곧 무너져. 너무 아깝다. 우리 엄마가 여기 마루에 앉아서 다듬이 때릴 적에 그 외할머니가 그랬대. 저기 대구에 네 신랑감이 지금 오늘 앞에 저 서당에 공부하러 왔다고 공부하는 모습에 그중에 찾아보려고 여기 마루에서 발도듬해가 담이 있었어. 담이 있었어요. 중땅에서. 대구 원대 진사댁 외동이었던 내 아버지는 18 나이에 처음 이곳 홈실에 들어와 퇴계 학파의 마지막 유생이라 불리던 제서 이정기 선생께 배움을 구했다. 아버지 20살 때 17의 내 어머니와 혼인을 했으니 어머니가 곧 제서 선생의 셋째 딸이었다.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갈라져 있었어. 조금 버려졌는데 이 돌을 보고 여기서 틀을 잡은 거예요. 아, 오대조가 이 돌 때문에. 진짜 인물이 좋아 보이셔요. 저기 하셨죠?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분들한테 인기 엄청 좋으셨어요. 전에 구경을 했었어. 아, 처음에 나왔을 때요? 어, 아, 이렇게 8권 뭐. 그렇지, 그렇지. 아, 예전에 내 아버지가 지금의 외숙과 함께 외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읽던 자리에 내가 그 자세로 외숙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이 방을 스쳐간 숱한 서생들의 숨소리, 가슴소리마저 생생히 들리는 듯도 했다. 1권과 2권에는 네. 시들이 있고, 예. 여기 이제 돌아가실 적에 친구들이 많이 그거 써주는 시들이 있어. 예.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감사. 아재 술 좋아하시나? 술 안 드시죠? 엄청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찌 안 드시는 왜 물어보는지 알죠? 그럼요. 네, 당금주 담가놓은 게 있어. 아이고. 드릴 테니까. 오케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쇄본이죠. 인쇄야. 그죠? 이거 다 일일이 한자로 다 쓰신 거를. 이거 보통 목판이야. 아.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찍어. 각 친척에 글하는 사람이나, 와, 이게 21년도 엉겅퀴 꽃으로만 담은 술이. 와, 귀한 술이네. 엉겅퀴 꽃술이 예? 엉겅퀴 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전 처음 들어봐요. 엉겅퀴 저기 꽃 피었잖아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엉겅퀴. 이게 있으니까 산에서 따다가 그래갖고 양이 별로 안 들었지. 40 전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인지라 추억은 더욱 단단하게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해 가을 내가 외가에서 느낀 것은 떠나는 이의 철저한 청결감뿐이었다. 한 사람이 이성을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시간 속에 파묻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뒤에 찾아오는 이가 그를 그려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이 꽃입니다. 외삼촌이 사랑채거든 이게. 아, 그래서 거기 외가라는 거기 나오는 개 하는 방이 여기였어. 아 그래요? 오. 저 의제라고 돼 있잖아. 저게 예. 외삼촌. 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 김에. 교수님의 단편 외가는 교수님께서 직접 명명하신 길가기 소설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즉 이러한 기행소설, 여러 소설 쓰기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보통 소설 쓰기 처음 시작할 적에 네. 가장 먼저 흔히들 써보는 게 이 길가기 소설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일단 네. 구성이 복잡하지 않아. 예.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 예.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가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유리한 점이 하나 있고, 이 구성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죠. 네. 흔히 보통 소설에서 시간, 과거 시간, 현재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예, 예. 구성의 주 요소입니다. 그죠? 아, 예. 시간은 곧 사건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 길가기 소설에서는 그 사건을 순차적으로 놔버려도 돼요. 네. 뭐 바꿀 필요도 없이. 이러한 유리한 점이 길가기 소설을 보통 섭작기에 자주 써본다. 아, 쉬운 그렇군요. 점이 있다라는 거. 둘째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여기에 길가기 소설에서는 보통 흔히가 우리 말하는 큰 사건이 생기질 않아요.
예. 자잘구레한 사건들입니다. 예. 자잘구레한 사건들의 나열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박감 예. 이런 것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프로 작가들은 예. 그 문장으로 예. 혹은 사고의 방식으로 그걸 재미나게 엮을 수가 있는데 예. 초보자들은 예. 그 점이 미숙하기 때문에 독자를 끌어당기는 흡인력에서 예.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여겨요. 예. 길가기 소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즉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과 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돌아 나오는 이야기로 소설이 끝나는 두 개의 소설이 있는데 그 두 소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기본적인 그 유형이죠. 네. A 출발, B 도착, 소설 끝. 예. 요게 하나의 타입이고 예. 또 하나는 A 지점 출발, B 지점 도착했다가 유턴 예. 하면서 끝나는 네. 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이 예. 산포 가는 네, 길이죠. 산포 가는 길. 예. 거기 마을에서 출발해서 들판을 지나가지고 예. 산포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데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봤더니 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고향 산포가 예. 완전히 변해져 갖고 예. 옛날 산포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낭망하는 그 태도에서 소설이 끝납니다. 아, A 지점에서 출발, B 지점에서 와봤더니 예.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 그것이 거의 다 허무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발견의 형식으로 끝난다. 아, 그게 이제 한 가지 유형이고요. 첫 번째 예. 유형이 그렇고 두 번째 유형이 예. 유턴하는 겁니다. 네네. B 지점에서. 요게 예. 우리는 무진기행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무진기행에서 주인공이 하선생의 주소를 받아 들고 네. 쪽지를 들고 네. 서울로 부르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그가 무진을 떠나올 적에는 예. 그 종이 쪽지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안 부르겠다는 뜻이.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변화의 형식으로 끝난다. 아, 변화. 발견과 변화. 변화. 그게 작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예.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아. 그게 소설의 양식이다. 아, 길가기 예. 소설 두 개의 양식. 그렇죠. 네. 제 작품 외가에가 두 번째 유형이죠. 예. 외가에 갔다가 돌아 나오는 데서 소설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서 주인공이 나는 이제 어머니도 외가도 다 잊을 수 있다라는 예. 심정 변화가 일어나요. 예. 마무리. 찾아갈 보였어요. 때랑 달리 예. 요 형식들을 지키고 있다. 예.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 차를 달리는 내게는 저들 바위 또한 그 언젠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여겨보며 지나던 바위임에 틀림없으리란 생각뿐이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바위들은 외가처럼 산중에 남아서 바람과 햇볕에 달아가리란 생각이기도 했다. 초전의 슬레이트 지붕들을 보면서부터 나는 외가에서 떠나오고 있다는 생각마저 가지질 않았다. 내가 달리는 속도만큼 외가는 내 의식 속에서 아득하니 멀어져 갔다.